뜻깊은 올해의 투쟁 목표 점령을 위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속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끊임없는 비약과 전지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3대 혁명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본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을 비롯해서 그 어느 단위 또 그 어느 지역에 가봐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의하는 청비성지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세 폭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쁘게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성지께서는 제4차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이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중요 회의들과 현지 지도의 길에서 우리 민들 모두가 3대 혁명의 기치를 또 더 높이 추계동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도 또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비성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전개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통해서 대중의 정신력은 비할 바 없이 높아졌고 그것은 곧 그대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본질상 사상기술 문화의 3대 영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밝혀주시면서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기차게 전개되게 한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주항연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전개할 때 대한 정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조선혁명 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 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정말 그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강력적인 가르치심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힘있게 조직 전개되는 속에 올해에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더 광범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각지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보다 박력 있게 진행돼서 3중 3대 혁명 붉은기, 2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성과들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 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뚜렷한 발전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단위들 속에는 동웅산 은합피복공장도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남에 따라 생산을 보기 전에 정신을 물려주게 한 사업을 더더욱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발휘한 그 충실성의 전통, 바로 그 애국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과정에 우리 공장은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래, 또 최대 비상 방역 기간에도 그래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초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종업원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돼서 누구나 창의과학 명수로 될 수 있었고, 현대적인 오리털 가공 기지도 완성해서 질 좋은 인민사업품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또 오늘은 3중 3대 혁명 붉은기 공장의 영예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에서도 단위의 과학기술력 제고를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종업원들의 혁명적 요리와 분발심을 발양시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단위로서 지난기간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 3.0 불공기 쟁취운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서 누구나가 다 개발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3.0 불공기 쟁취운동의 중심거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차 이상 과학평회도 조직하고 기술혁신 경기도 진행하면서 여기에 경험 있는 연구사들뿐 아니라 젊은 연구사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권리 문제의 해결 방도를 찾는 과정으로 되고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과정,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扬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항일유격대식 학습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발표 50돌 기념 보고회가 4일 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문화성당위원회 책임비서 송남철 동지를 비롯한 문화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 예술교육부문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항일유격대식 학습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펼치시고 문답식 학습 방법의 시범을 창조할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문화예술 부문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로작에서 김일성주의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제1차 전국예술인 학습경연대회가 진행된 11월 5일을 계기로 해마다 예술인 문답식 학습경연을 정상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깊이 체득하고 사업 실천에 구현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문답식 학습 방법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扬시키며 주체적 문화기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뤄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골기하여 위대한 김정은 시대 문예전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 속에서 생산과 경영 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터대 위에 올려세우고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이 올해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단위들은 국가적으로 생산물의 많은 양을 맡아 보장하면서도 공업 총생산액과 종업원 1인당 생산액, 평균 노동 보수 수준이 높은 기업체들, 그리고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한 기업체들, 또 자치의 힘으로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기업체들입니다. 그 단위들 중에 하나인 나래 토자기 공장을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7명의 종업원들로 7가지의 건제품 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건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 위한 투쟁을 벌여 오늘은 위생자기를 비롯한 건제품 생산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공장, 사회주의 탈건설장들이 필요한 각종 위생자기들을 보장하는 힘있는 건제 생산 기지로 일떠섰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제품의 종류만 해도 30종의 70여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도 생산 초기에 비해 35배로 상승됐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이 오늘같이 이렇게
생산 장성의 비결이 되문 기자에게 지배인 동지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몸소 보아주신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위생자기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위생자기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식의 위생자기들을 꽝꽝 생산하여 건설의 국산화에 이바지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건제품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고리를 생산자 대중의 정신력 분발, 대중적 기술 혁신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현재 지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갓 입직한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 과제 수첩을 항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혁신 과제 수첩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방도라던가 아니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도 또는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도 같은 것을 적어놓는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자기가 생산하는 과정에 제기된 걸 적었다가 그다음 공장에서 조직 진행하는 기술혁신 발표회 그런 때 그런 걸 발표해서 그게 우위를 가지는 기술혁신이라고 할 때는 공장 생산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평균 150여 건의 발명과 기술혁신, 창의 고안이 제품의 질 제거와 새 제품 개발에 이바지됐으며 이것은 단위 발전을 힘있게 기원이 나는 기본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한 해에 평균 4가지 이상의 새 제품 개발과 30여 개의 설비 개조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 10여 명의 종업원들이 10건의 발명 증서와 특허권 증서, 2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도입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건설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전 말하자면 생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2배로 늘어나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생산량 기술혁신을 넣고자 해가지고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지금 다음번에 1.6배로 올랐습니다. 해보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대누나 하는 걸 신심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역할에 많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학기술의 앞체를 밀고 나가는 일꾼들의 일본세입니다. 박성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은 자신이 직접 모형공이 되고 새 제품 도안과 설계가가 돼서 종업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새 기술 도입에 빈 구석도 메꾸어주고 새로운 착상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혁신 사업에서 일꾼들이 내놓은 창의고안 건수는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꾼들의 실천적 모범은 과학기술 열풍을 일깨했고 매 종업원들이 한 해에 한 건 이상의 창의 고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이 이 공장의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을 항시적으로 주선으로 틀어지고 일해 나가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의 기술적인 역할과 함께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으로 틀어진 결과 최근 5년간에만도 해마다 120% 이상의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있으며 여러 생산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정책 관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이약하게 투쟁해 나갈 때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나래 도자기 공장의 경험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흉흉한 용도에 의해서 흐뭇한 농사 결석으로 흥성이는 그 어느 농장에 가보아도 올해의 씨 뿌리기와 모내기, 농작물 비배관리를 비롯한 모든 영농 공정들을 철저히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한데 다수학을 거둔 비결이 하나가 있다는 농업 근로자들의 이런 신심 넘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주의가 아니다. 과학농사이다. 우리 작업반이 70%의 성원이 문법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하늘 탓도 아니고 땅 탓도 아닙니다. 먼저 과학농사를 해야 됩니다. 과학농사에 대한 농업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데 맞게 올해의 농업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들이 적극화됐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으로 농업 과학기술 자료들을 열람하고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문답봉사와 정보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먼거리 영농기술 문답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들에서는 가을밀 비배 관리와 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남포시 영강군에서 들어온 질문인데 온도가 높은 곳으로 해서 지금 밀이 과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겨울 나이율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술적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이런 질문이 그저 60 내지 8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최근 년간의 재해성 이상 기후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걸 문답봉사 지원 체계를 통해서 대답이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넣는 것은 자료기지입니다. 새로 연구되는 품종들이라든가 농약들에 대한 자료기지를 풍부하게 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만일 이제 새로 자료기지가 구축되지 않은 데 대한 문답봉사 진행될 때는 먼거리 문답봉사 조를 구성하고 해당 전문가와 대화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곤 합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자체가 동의사의 말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가입자 수의 20배를 넘어섰고 영농 공정과 관련한 질문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격 교육을 지망하는 농업 근로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농업대학 원격교육학부 학부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올해만도 대학의 원격교육 체계에는 수백 명의 농업 근로자들이 더 망라됐다고 합니다. 관리 일꾼들의 입학 비율이 높았던 지난 시기와 달리 올해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농장원들 속에서 입학생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업 부분의 정보 기술이 급속히 지금 이제 발전하는 추세에 맞게 농업정보학과를 더 새로운 학과를 더 누려냈습니다. 원격 교육 시간도 올해 초부터 24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한 기술 보급 사업도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장평철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농업부문에서 제일 먼저 모범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한 사구역 장천 남새농장에서는 영농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해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와서 빨리 보고 빨리 현장에 가서 그걸 응용하는 게 우리 보급실의 임무인데, 그래서 우리 보급실에서는 이번에 2020년 이후 최신 자료로 과학기술 보급실 자료 구축 사업을 다시 정립하였습니다. 농산, 남새, 축산, 기계 여러 부분별로 자료들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농장원들이 좋아합니다. 우선 자기가 버려둔 자료들을 제때 찾아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응용할 수 있으니 시간을 단축해서 좋고, 기본은 자기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위주로 많이 구축되어 있다니까 거기서 좋아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에 떠받들려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새로운 농사 방법과 기술, 앞선 농사 경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열이 안고 각지 버섯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함흥 버섯 공장에서는 버섯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에서 쌀뼈 대신 누에고치 우리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에고치 우리맥을 이용하고 보니 우선 원가가 절약되고 또 생산성도 1.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품질 관리에서도 지난 시기보다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누에고치 우리맥에 의한 버섯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의 버섯을 생산하는 데서 우리 온실 작업반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큽니다. 작업반에서는 3중 겹방막에 의한 이 버섯 재배 방법을 도입하는데, 이 방법을 도입하면 생산을 안전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자강 버섯 공장에서는 지역의 날씨와 계절적 조건에 맞게 버섯을 재배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버섯 재배에 아주 유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절적 조건에 맞게 버섯 생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누타리 버섯, 흰건봉 버섯을 비롯한 여러 품종의 버섯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흰건봉 이어버섯은 생육기일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품종별 버섯 재배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정통하고 공종별에 따르는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버섯 생산을 정성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가 10월 30일 제10차 베이징 향산연단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나토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보장 권리를 무시하고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침략적인 조치들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저들이 러시아의 안전을 파괴하고 대항 의지를 말살할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고 있지만 상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집 없는 방랑자들의 수가 57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023년은 해당 통계 사업이 시작된 2007년 이래 방랑자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난 해로 됐습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많은 방랑자들에 대한 자료가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방랑자 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랑자들은 건강 상태의 악화, 약물 남용, 폭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커다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소유럽의 여러 나라를 휩쓸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동북부에서 폭풍으로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사망했으며 전국적으로 120만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지됐습니다. 시속 207km의 강풍이 부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의 채널 제도에서도 살인집 창문들이 깨어져 나가고 지붕이 날아나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잉글랜드 남부에서는 폭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많은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수백 편의 항공기 운행과 일부 노선의 국제열차 운행이 취소됐으며 선박들의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에스파냐의 기상당국은 북부 해안 지역에서 파도의 높이가 최고 9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 붉은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체내의 니코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의학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니코틴은 분해 주기가 6 내지 8시간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과 광물질,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들로 구성된 올바른 식사를 하면 체내의 니코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에는 시금치와 푸른꽃 양배추, 감귤, 생강, 장미열매, 홍당무, 양배추 등이 속한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전한 데 의하면 현재 바닷물이 3억 년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바다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 가스량은 80억 톤 정도인데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바닷물의 산성화가 촉진되고 바다의 생태 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근 30년 동안 해양 연구 과정에 수집한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분석한 데 의하면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650ppm 이상이면 그 해역의 물고기들이 고탄산 가스 혈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며 지어 천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면 산호초가 침식되고 섭조개와 굴 등의 저가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며 물고기의 먹이인 작은 바다 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어업과 전반적인 바다 생태 계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인류의 버물고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비가 내렸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평년보다는 높았고 어제보다는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연과 령년을 비롯한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동서이안과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령년, 연탄, 호천, 명천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건설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조선소의 북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백두산에서 눈이 내리겠고 북부 내륙 지역과 평안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중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송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가 내리겠고 숙촌, 온천, 중화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동해 바닷가 지역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40 내지 70mm, 평안북도 남부 지역과 평안남도 북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 내지 30mm입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센바람,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소풍이, 조선 소해에서는 북소풍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조선 동해에서 최고 5m까지, 조선 소해에서는 최고 4m 정도까지 넘겠으며 전반해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소풍이 매우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점차 잦아지겠으며 물결은 먼 바다에서 5m까지 매우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약해지겠으며 물결은 3m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